그러면은요, 원래는 이제 저 통정로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로 시원하고 경치가 좋습니다. 오늘은 뭐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힘이 들고 돼서 이렇게 모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풍령 2층일 때, 이제 2층이었을 때 이제 풍령로라고 저렇게 했고 햄판을 달아놨고 밑에 보면은 저 밑에 보면은 또 저 햄판이 있습니다. 준도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도문은 그 쫓을 준자를 씁니다. 뭐 따른다,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따른다. 또 저쪽에 보면은 청계서원에 가면은 시도문입니다. 그것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준도문이라고 하면 요는 이 서원이 제일 크게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강학의 공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또 재향의 공간입니다. 요즘은 이제 하나를 더 얘기를 합니다. 유식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서부터 이 동제, 이게 서제입니다. 서제하고 동제, 요 밑에 누마로부터 연지공원, 풍림로까지는 유식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힐링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준도라고 하는 거는 그 유생들이 이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기 때문에 유생들 너들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저 준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서원이 있으면 그죠? 옛날에 유생들이 얼마나 몇 명이 공부를 했을까 그런 건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근데 보통 서원은 15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서원은. 근데 사액서원은 또 다릅니다. 사액서원은 20명이 받습니다. 사액서원은. 여긴 당연하게 서원이고 사액서원입니다. 그럼 20명을 받죠. 그죠? 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균 간에 재앙이 되어 있거나,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거나, 재앙이 되어 있거나, 향교에 재앙이 되어 있으신 그런 또 성인들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서원이라고 하면은 또 추가가 됩니다. 30명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20명. 이 난계서원은 옛날에 그 당시에 적어도 30명 정도까지는 유생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고 봅니다. 얼마 동안 기간은 얼마 돼요? 그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적게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료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따라서 그죠?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예. 보면은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양쪽에 또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는 조금 늦게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1554년도 61년도에 64년도쯤에 이게 이 연지가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조성이 되었고. 선생은 선생은 이 연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매화하고 연꽃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옛날 송나라 학자 염계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애련설이라고 해서 그분의 영향을 갖다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바로 밑에가 또 정호 행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의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일투라는 홀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밑에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자가 나옵니다. 주의가 나옵니다. 예. 근데 선생님이 아무튼 그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화나무가 제법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지금 아쉽게도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매화나무가 얼마나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왔지만 예, 그건 지금 지금은 이제 아쉽게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묘정비인데 앞에 거는 난계서원의 어떤 설립의나 또 뒤에 지향이 되어 있으신 분들의 세 분들의 행적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이 서제입니다. 서제고 이 왼쪽은 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영매헌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에덴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인데 이 서제는 논어에서 나왔습니다. 군자 이문 해오면 이후 보인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군자는 글로서 벗을 사귀고 친구로서 인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이 보인제입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이제 동제는 양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양정고등학교 있죠.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이게 몽이양정에서 나왔습니다. 몽자가 어린 몽자거든요. 그래서 몽자가 몽이양정인데 제대로 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라는 의미가 양정제라는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뒤에가 명성당입니다. 제일 주된 무대입니다. 여기가. 예, 강학의 공간입니다. 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됨을 밝히는 것을 가르침이라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참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거경제라고 하는 데는 저기는 원장 선생의 그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집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그 일반 교수진들의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경제는 경에 거해서 이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의제는 을을 모아서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 또 이 장판각이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요즘 얘기하면은 이 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을 뭐 만들기도 하고 보관하는 장소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저 보면은 또 성신단이라고 또 이 행단이라고 하는데 제사 때 쓴 음식을 검수하는 데입니다. 살피면서 제대로 된 물건인가를 갖다가 보는 데가 성신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자가 살필 성자에다가 생자가 희생할 생자입니다. 그래서 희생할 놈을 살핀다라는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줄에다가 큰 강줄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발 묶어 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돌아가면서 봅니다. 보면서 이제 합격이 되었으면 나가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성중관이나 향교나 이런 서울에서는 모든 음식은 제사에 들어간 음식은 다 생으로 합니다. 삶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생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딱 올라가면은 이 사후가 나옵니다. 사당이 나옵니다. 그거는 세 분이 제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이 아까 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보니까 왼쪽에는 계암 강익 선생이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동계 정호 선생이 이렇게 제향이 되어 있습니다. 계암 강익 선생은 이 난계성을 갖다가 건립한 게 1500제가 52년도라고 얘기했다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사익을 받을 때까지 다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초대 원장입니다. 그래서 계암 강익 선생 그게 제향이 되어 있고 또 왼쪽에는 이 오른쪽에는 동계 정호 선생이 계시는데 동계 정호 선생은 난계성을 유사기도 하셨어요. 이게 이 유사기도 하시고 이것도 뱅자호를 아시죠, 그죠? 뱅자호를 아시죠? 우리가 청나라한테 우리가 우리가 항복을 한 인조가 그죠? 항복한 그 애식을 갖다가 309호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두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애식이에요. 그게 항복 애식이에요. 청나라의 항복 애식이에요. 그때 그걸 할 때 그 삼전도라고 하는 지금의 잠실 옆에 석촌호수 있죠. 그 근처쯤이에요. 거기에서 그 항복 의식을 할 때 동계 정원 선생은 너무 울분이 치올라가지고 할복 자살납니다. 할복 자살납니다. 근데 계속 살아요. 계속 살아가지고 의가 수습을 하고 주위에서 수습을 해서 계속 살아가지고 요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안흥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창 땅으로 된 운악동 계곡의 수성못이라고 하는 데가 수성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성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리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몇 년을 거기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요? 남한산서 영화 보셨나요? 예. 영화 보시면 그때 최명길이 나오고 김상은이가 나옵니다. 그 보면 김윤식이가 김상은이를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병헌이가 최명길 역할을 했어요. 이명길이 한 역할이 주화파, 그리고 김상은이 한 역할이 척합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참판으로 있던 사람이 이조 참판, 애조 참판이 딱 판서인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은 그 밑에 있던 참판으로 있던 사람이 다 한 명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동계 정원 선생, 한 사람은 또 저 옆에 있는 기족당 박명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다 그 당시에 참판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의병장도 또 하시기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은 요걸로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 아무튼 한강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다 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